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가등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내용이 좋으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 보면 간혹 갑구란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라는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서 당황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러한 가등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등기는 크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매매 계약을 하거나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확보해 놓고도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해 당사자 간의 사정으로 인해서 즉시 등기를 할 수 없어 가지고 본등기를 뒤로 미뤄야 할 때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를 말하는 것이고, 담보 가등기는 금전을 차용해 주고 담보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나 여러 가지 권리를 담보할 경우에 주로 활용되는 등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등기부 등본에 기재를 할 때는 과거에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나 담보 가등기나 모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로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인지 구분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담보 가등기를 등기할 때는 등기 목적에 소유권 이전 담보 가등기라고 기재를 하고 등기 원인란에는 대물 반환 이야기라든가 이런 문구를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나중에 여러분이 경매를 배우시게 되면 경매를 받을 때 소멸되는 권리가 있고 낙찰자가 부담해야 되는 권리가 있는데, 담보 가등기는 소멸이 되는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소멸이 되지 않고 낙찰자가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나중에 경매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제가 다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채널을 보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의 목적은 소유권 이전에 대한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입니다. 매매 당사자가 매매 계약을 맺고 지금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경우에 장래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순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입니다. 순위 보존이란 실질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나중에 이루어지더라도 그 순위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에 일자로 소급해서 등기 순위가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가등기를 한 날짜와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한 날짜, 즉 본등기한 날짜 사이에 제3자가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거나 저당권이 설정되더라도 가등기를 한 사람이 소유권에 관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 청구권 가등기보다 늦은 제3자인 다른 사람들의 권리는 모두 직권으로 말소가 됩니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럴 경우에 결국 기존 매도자에게 매매대금을 주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더라도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기존 매도자에게 매매대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매매대금을 고스란히 다 날리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하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있을 경우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존재를 등기부에 공시해서 다른 제3자에게 이러한 사실에 관하여 경고를 주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려고 할 때 이러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해두는 것입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의 또 다른 목적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매도인이 잔금 기일 전에 또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의 경우 계약 체결 후에 갑자기 호재가 생겨가지고 그 부동산이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도 있고, 또 좋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기체결한 매매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매도인은 이중 매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부동산 이중 매매는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임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자기의 목적과는 달리 내가 원하는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나의 소유권을 지키는 수단으로 활용이 됩니다. 두 번째로, 담보가등기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담보가등기는 금전거래에 있어가지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소유권 이전 청구를 담보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게 되면 은행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에 건저당 설정을 합니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건저당 대신 채무자의 재산을 담보로 하여 소유권 이전을 구하는 담보가등기를 합니다. 채무 불이행 시에 금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건저당과 목적이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차용해 줄 때는 건저당 설정을 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지만, 설정 금액이 클 경우에는 등기 비용도 많이 들고 나중에 채무 불이행 시에 실행하는 경매 절차도 번거롭고, 경매가 진행됐다 하더라도 낙찰 대금을 제대로 배당받을 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래서 사인 간의 금전 거래에는 가등기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이러한 가등기를 위장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1가구 1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가등기를 해놨다가 비과세 기간이 끝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아파트와 같이 입주 후에 전매 금지 기간에 걸려서 일정 기간 매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잔금과 동시에 가등기를 해놓고 전매 기간이 경과한 후에 본등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주택을 매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등기부 등본상에 가등기가 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가등기가 말소되기 이전까지는 그 주택을 계약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만 그 가등기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라는 것이 확실하게 밝혀지면 계약 후에 잔금 전까지 가등기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가등기를 설정할 때는 가등기 권리자와 가등기 의무자의 공동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청서에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나 또는 법원의 결정문이나 판결문 정본을 첨부하면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가등기 설정 시에 갖춰야 될 서류에는 매매 예약서를 작성해서 가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서와 등기 권리증 등을 첨부해서 가등기 권리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개인이 직접 하셔도 되고요. 보통 이런 것은 법무사 사무실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